증인은 과거 합참 근무를 통해 통상의 계엄이 수만 명의 병력을 투입하여 강력한 군사 행동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대통령인 피고인에게 군은 얼마나 투입하고 어떤 조치를 생각하시는지 물어봤죠. 제가 예. 대통령께 제가 대통령께 여쭤보기 전에 예. 먼저 대통령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것으로 전 기억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상계엄이 되면 그게 11월 1일로 기억합니다. 날짜는 12월 2일. 12월 1일. 예.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병력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느냐, 과거 전례로 봤을 때 그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적게는 한 2, 3만, 많게는 5, 6만 정도 투입이 됩니다. 소요가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기다리다가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생각에 잠겨 계시는 것 같아서 혹시 뭐 다른 생각이 있으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그렇게 많은 병력을 투입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계엄 말고 나는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런 어떤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소수 정예화된 간부 위주의 병력만 좀 투입을 해서 질서 유지 차원으로 좀 하고 핵심은 이런 어떤 그 나라가 위기에 빠진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게 중요하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러면 재경 지역의 병력을 보면 한 3,000에서 5,000명 정도 그 정도 규모는 가능하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그것도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수백 명을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느낌이 아니 이게 그러면 무슨 계엄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병력과 관련돼서 좀 자세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 병력 규모와 관련돼서. 예. 피고 당시 대통령은 증인에게 계엄을 선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서 신속하게 보고해달라고 하였고 증인은 합참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인이 혼자 직접 검토 준비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해달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었죠. 네, 보안에 대해서 각별히 당부를 하신 것은 명확히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생방송으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계엄 선포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셨죠. 직접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 증인은 그 경호처장 시절부터 피고인과 나눈 대화를 통해서 알고 있는 피고인의 국가관, 안보관, 국가 상황 인식과 대통령 관저에서 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먼저 계엄 선포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작성하고 국무회의 절차 등 검토 사항과 1차 포고령 안을 만들어서 며칠 후에 대통령 관저로 찾아갔죠. 네, 그렇습니다. 예. 당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을 읽어보더니 평소 거대 야당이 반국가 세력, 체제 전복 세력과도 연계하고 손잡는 행태를 개탄하였는데 잘 지적하고 있다면서 거의 손댈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나요? 예, 제 나름대로 이제 대통령님의 평소 생각을 많이 반영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궁금했는데 그때 제 기억은 크게 손질을 안 한 수정 소요가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워딩 몇 개만 이렇게 바꾸신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하셨잖아요. 네. 예, 그 보고를 받고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일반적인 주례 국무회의처럼 하면 대국민 담화를 하기도 전에 안건이 다 새 나가서 혼란이 생기고 군이 더 많이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밤 10시경 대국민 담화를 하고 두세 시간 전부터 국무위원들을 대통령실에 보안 손님으로 소집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도 있습니까? 네, 그 말씀의 배경은 제가 이제 국무회의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좀 이런 어떤 부분의 신속성이나 보안성 문제가 좀 제기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아이디어를 말씀하셨고 대통령께서 그런 지침을 주셔서 제가 그렇게 한 걸로 기억합니다. 증인이 대통령께 보고드린 국무회의는 당연히 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정족수를 안 갖춘 국무회의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증인에게 총리, 외교, 국방, 통일, 행안, 법무 등 계엄 관련된 필수 국무위원에다가 추가로 몇 명의 국무위원을 더 보안 손님으로 대통령실에 오게 해서 정족수를 충족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신 바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국가 긴급급 행사이므로 주례 국무회의처럼 할 수 없고 신속 보완 필요성이 있으면 이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안심을 했습니다. 예. 그전에는 국무회의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고민을 대통령께서 해소시켜 주신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남습니다. 증인이 고민했던 국무회의라는 것이 국무회의 통상 주례 국무회의라는 그렇습니다. 것은 안건이 회부되면 상정되면 차관 회의가 먼저 이루어지죠. 차관들이 먼저 회의를 통해서 안건을 조정하고 최종적으로는 그 안건이 국무회의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 모든 절차를 거친다면은 당연히 누설 또는 보안 취약성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날 대통령은 증인에게 병력과 관련돼서 보병 1개 중대 규모가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본 바 있습니까? 네, 뭐 그 유사하게 예. 하문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이에 증인은 120명에서 130명 가량 된다고 하자 당시 대통령이 2개 중대 규모 250명씩 2개 병력으로 구성해서 2개 50명을 2개 병력으로 구성해서 1개 250명은 국회에 또 1개 병력은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이 있는 곳에 나누어 보내라 이렇게 말하는 사실이 있습니까? 사실 뭐 250명, 280명 뭐 이런 말씀이 막 계셨다는 어떤 그 기억은 크게 제가 뭐 이렇게 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느낌은 뭐 대통령님 차원이나 제 차원에서 250명이나 280명 뭐 이런 것들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예. 그것보다는 대통령님의 그 말씀 자체는 병력을 최소화해서 투입을 시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저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신경을 솔직히 못 썼습니다. 혹시 경험 있는 부사관 이상으로 편성하라라고 헌재에서도 답변을 하셨는데요.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건 말씀하신 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부사관 이상 간부 위주로 편성을 해라 이런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당시 대통령께서 1개 중대 규모 250명 이렇게 딱 자르면 부대 편성상 인원이 250명 딱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증인이 280명 정도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 숫자에 대한 기억이 제가 좀 명확하지 않고 예. 그런 어떤 것들이 그런 숫자의 의미보다는 병력을 최소한으로 투입을 시키라는 대통령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당시 대통령은 망국의 위기가 국회 독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대국민 담화를 하게 되면 일단 나라가 어지럽고 이런 망국의 상황이 온 것이 국회의 독재 때문이라는 담화를 발표하게 되면은 각 정치 진영의 많은 인파가 국회로 몰릴 것이니 아무래도 계엄 상황의 질서 유지를 위해 병력 투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예, 충분히 그는 예상할 수 있는 예.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증인은 대통령에게 국회의 둘레가 3km나 되고 상당히 넓은데 그 정도 규모로는 몰려드는 인파를 감당하기에도 어렵다. 아마 10배 이상 투입해도 모자랄 것이다. 이렇게 건의를 한 바 있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군 병력이 많으면 불안감이 조성되니 대통령이 말한 대로 최소한으로만 해라. 이렇게 다시 당부를 하신 바 있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제 마음속에는 야, 이 넓은 그 국회에 뭐 200~300명으로 질서 유지가 이게 가능한가 하겠는가 하는 그런 어떤 고민을 계속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